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엑스레이는 단 한 번의 절개 없이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된 의학계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때로는 상상보다 훨씬 더 기이한 비밀들을 밝혀내기도 하죠. 오늘은 엑스레이가 발견한 가장 이상한 것 15가지를 탐험해 볼 거예요. 자신의 위를 식기 수집장으로 만든 여성부터 거의 50년 동안 총알이 목에 박힌 채로 살아온 남성까지, 이 이야기들은 인체 안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5. 식기 수집가 소설처럼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있었던 사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덜란드에 사는 52살의 비서 마거릿 달먼은 계속되는 극심한 복통으로 로테르담의 한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들은 맹장염이나 신장 결석 같은 흔한 문제를 예상하고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죠. 놀랍게도 스캔 결과 그녀의 위에는 포크와 숟가운을 포함해 총 78점에 달하는 수많은 식기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 기이한 사진은 가장 노련한 의료진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죠. 각각의 물건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했어요. 위험이 따랐지만 의료팀은 정밀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모든 조각을 꺼낸 후 의료진은 마거릿이 오랜 기간에 걸쳐 식기류를 삼켜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음식을 먹기 위해 식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식기 자체를 먹고 있었던 거죠. 마거릿은 이식증으로 진단받았는데 이는 비식품성 물질을 먹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심리적 질환이에요. 그녀의 경우 그 충동이 식기류에 집중되었던 거죠. 그녀는 나중에 그 충동이 일반적인 배고픔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고 설명했어요. 많은 물건을 삼켰지만 이유는 설명할 수 없게도 나이프는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마거릿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인계되었어요. 그녀의 사례는 이제 이식증에 대한 의학적 논의에서 인용되며 정신건강이 때로는 얼마나 복잡하고 놀라운 신체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저항할 수 없다고 느꼈던 습관이 있었나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봐요. 14. 자석 대참사 8살 소녀 헤일리 렌츠는 자석 조립 블록을 가지고 노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교육적이고 재미있게 만들어진 이 장난감은 작지만 강한 자석을 사용해 쉽게 조립할 수 있었죠. 어느 날 헤일리가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몇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많은 아이들처럼 헤일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장난으로 그것들을 입에 넣었죠. 부모님은 그 당시 알아채지 못했고 그저 무해한 행동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헤일리는 극심한 복통을 겪었어요. 불편해하고 먹지도 못하고 분명히 고통스러워 보였죠. 처음 부모님은 위장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고 열까지 나자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스캔을 해보니 헤일리가 실수로 20개의 작은 구슬과 10개의 자석을 삼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자석들이 소화기관을 따라 움직이면서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달라붙어 압력을 가하고 내부 손상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 장 내벽에 여러 개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물체들을 제거하고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응급수술이 필요했어요. 의료팀은 조심스럽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헤일리는 2주간의 의료 감독 끝에 회복했어요. 의사들은 강력한 자석과 관련된 사고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가 매우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헤일리의 가족은 장난감 제조업체인 메가 브랜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건은 특정 자석 장난감에 숨겨진 위험에 대한 전국적인 인식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개의 제품이 리콜되었고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안전 기준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싶은 의학 미스터리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셔서 다음에 놀라운 사건도 놓치지 마세요. 13. 인간 폭탄. 가장 이례적이고 위험천만했던 의료 사례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분쟁 중에 발생했어요.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28살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가슴에 폭발하지 않은 수류탄을 품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절박한 행동이거나 전쟁의 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의 결과로 추정되었어요. 의료 영상 촬영 결과 군인의 심장 근처에 부요지형 장치가 위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류탄은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여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안전핀이 제거되지 않아 폭발 위험이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몸에서 잠재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물체를 제거해야 하는 복잡하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어요. 열이나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수술 도구는 사용할 수 없었죠. 모든 움직임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이 수술은 군 고위외과 의사인 안드레 베르바 소장이 폭발물 처리 전문가 및 훈련된 군인들과 협력하여 이끌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대피했고 참여자들은 보호 장비를 착용했어요. 이 수술은 실제 폭발물 처리 임무와 같은 신중함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중에는 주의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 의사소통을 수신호와 조용한 지시로 제한했어요. 팀은 몇 시간 동안 완전한 집중력으로 작업했습니다. 모든 단계는 신중하게 조율되었죠. 결국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장치는 안전하게 제거되었고 폭발물 처리 전문가에 의해 확보되었습니다. 군인은 살아남았고 나중에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강조하고 의료팀의 비범한 기술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12. 잊혀진 총알. 때로는 놀라운 발견이 바로 눈앞에 숨겨져 있던 것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97살의 중국인 참전용사 장 씨의 경우가 그랬는데 그는 48년 동안 목에 총알이 박힌 채로 자신도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장 씨는 만성적인 목 통증과 뻣뻣함으로 고생해왔어요. 가족들은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심해지자 아들이 그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들은 관절염과 같은 노화 관련 문제를 예상했지만 엑스레이에서 장 씨의 목 깊숙한 곳, 주요 혈관과 척수 근처에서 2.5cm짜리 총알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발견은 그의 군 복무 시절의 기억을 되살렸어요. 장 씨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모두 참전했었죠. 이전에 부상을 입은 적은 있었지만 목에 총을 맞았던 기억은 없었어요. 그는 그 총알이 1944년 부상당한 동료를 메고 강을 건너던 전투 때 박힌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통증을 기억했지만 파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의료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 부상은 아마도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장 씨의 몸은 총알 주위에 흉터 조직을 형성하여 그것을 격리시키고 감염을 막았어요. 이러한 생물학적 적응 덕분에 그는 내부에 박힌 총알을 모른 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총알을 제거할지 그대로 둘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어요. 수술은 중요한 구조물 근처에 위치해 있어 심각한 위험을 수반했죠. 결국 그들은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장 씨도 그 결정을 지지하며 그 총알이 이제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의료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고 인체의 회복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전쟁이 남기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숨겨진 오랜 상처들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죠. 수년이 지난 후에도 참전 용사들은 전투의 신체적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는 현대 기술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장 씨의 이야기는 인내와 전쟁이 남긴 대가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10일 노키아 악몽 기이한 의료 사례로 코소보 프리슈티나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33살의 수감자가 노키아 3310 휴대폰 한 대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는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도착했죠. 의사들은 처음에는 식중독을 의심했지만 엑스레이 촬영 결과 진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위장 안에 들어있는 휴대폰이었죠. 경고함으로 유명한 그 휴대폰은 압력으로 인해 세 조각으로 부서졌지만 대부분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걱정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유해 화학물질을 누출시켜 심각한 내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칸데르 타쿠 박사가 수술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물질 섭취 사례를 많이 봐왔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 독특했죠. 팀은 위 내벽을 손상시키거나 배터리 누출을 유발하지 않도록 내시경 도구를 사용하여 휴대폰의 각 조각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수술은 2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휴대폰 본체, 배터리 팩, 그리고 작은 전자 부품들을 성공적으로 꺼냈습니다. 팀의 정밀함 덕분에 환자는 합병증 없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수감자는 하루 전에 휴대폰을 삼켰다고 말했어요. 당국은 그가 외부 연락처와 통신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정기 검문 중에 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사람들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노키아 3310과 같이 튼튼한 장치가 삼켜졌을 때 얼마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죠. 종종 별표 벽돌폰 별표이라고 불렸던 이 휴대폰은 인체 내부에서조차 그 명성을 입증한 셈입니다. 환자는 회복했지만 허가되지 않은 기기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거된 휴대폰은 잠재적인 보안 위반을 조사하는 수사관들에게 넘겨졌습니다. 10. 만취 대참사 음주는 많은 잘못된 결정을 초래하지만 일부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이 실제 이야기들은 손상된 판단력이 어떻게 긴급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의료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중국 선전 출신의 40살 남성 리 씨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밤새 포금한 후 위에 금속 가위와 3개의 담배 라이터를 넣은 채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엑스레이는 물체들이 조심스럽게 제거되지 않으면 심각한 내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박혀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석 외과의사인 첸 박사는 자신이 겪어본 가장 복잡한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팀은 내시경 도구를 사용하여 주변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위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는 연료와 배터리 부품이 유해 화학물질을 누출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위험을 더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가위가 먼저 제거되었고 그 다음 라이터가 제거되었습니다. 리 씨는 면밀한 관찰 끝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트랑이라는 남성이 축하 파티 후 금속 열쇠와 플라스틱 열쇠고리를 삼켰습니다. 뾰족한 열쇠가 식도의 가장 좁은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힘을 일으켰습니다. 의사들은 먼저 내시경 제거를 시도했지만 크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근육 이완제를 사용하여 식도를 완화시킨 후 조심스럽게 열쇠와 열쇠고리를 모두 꺼냈습니다. 트랑 역시 잘 회복했으며 물건을 삼킨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알코올이 어떻게 판단력을 손상시키고 위험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밀하게 움직인 의료 전문가들의 기술과 헌신을 잘 보여주죠. 9. 주걱 사건 때로는 절박함이 사람들을 위험한 선택으로 내몹니다. 중국 둥관에 사는 한 여성에게 일어난 일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그녀의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그녀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손가락으로 목을 청소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점점 더 절박해진 그녀는 젓가락 한 쌍을 집어막힌 곳에 닿으려 했습니다. 그것마저 실패하자
그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밀어내려는 희망으로 30cm짜리 주방 주걱을 목구멍 아래로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걱은 목 깊숙이 박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녀의 4살짜리 딸이 이 광경을 보고 이웃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들은 즉시 응급서비스에 연락했습니다. 강화병원의 의사들은 주걱 전체가 그녀의 목과 식도에 박혀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넓고 평평한 머리 부분 때문에 제거가 위험했죠. 잘못 움직이면 중요한 구조물에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의료팀은 신중하게 사례를 평가했습니다. 주걱의 크기와 모양 때문에 전통적인 제거 방법은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시술 중에 물체가 움직여 추가적인 손상을 일으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몇 시간의 계획 끝에 외과의들은 큰 합병증 없이 주걱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여성은 살아남았고 결국 회복했지만 의사들은 장기적인 손상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후에 어떤 막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와 목은 깨끗했고 호흡곤란의 원래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8. 약혼반지 꿈사랑은 사람들을 이상한 행동으로 이끌 수 있지만 샌디에이고의 예비 신부제나 에반스에게 일어난 일보다 더 이상한 경우는 드물 겁니다. 어느 날 밤, 약혼자 바비 하월 옆에서 잠을 자던 제나는 생생한 꿈을 꾸었고 이는 현실의 의료 응급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와 바비는 고속열차에 타고 있었고 그녀의 2캐럿짜리 약혼 반지를 노리는 도둑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반지를 지키기 위해 꿈속의 바비는 그녀에게 반지를 삼키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문제는 현실의 제나가 잠결에 실제로 반지를 삼켜버렸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난 그녀는 손을 보고 반지가 사라진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을 뒤진 후 바비에게 말하자 둘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물건을 삼키는 위험을 깨닫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응급실에서 제나는 이 기이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반지가 그녀의 위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작은 물건은 때때로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지만 반지의 크기와 모양은 불편을 유발하거나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의사들은 입을 통해 작은 카메라와 도구를 삽입하여 위에서 물체를 회수하는 시술인 상부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몇 시간 안에 바비는 제나의 손가락에 반지를 다시 끼워주었습니다. 제나는 나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온라인에 공유했고 이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생한 꿈이 얼마나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에 공감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꿈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불리는 현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하며 때로는 특이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 정구 함정 어떤 도전들은 예상치 못하게 잘못되기 전까지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구 챌린지는 사람들이 표준 정구를 입에 넣어보는 유행 중 하나인데 의료적 도움 없이는 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콜롬비아의 53살 남성은 이것을 힘겹게 배웠습니다. 파티 장기자랑으로 시작된 것이 금세 의료 문제로 번졌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입을 넓게 벌리면 턱 근육이 이완됩니다. 일단 정구가 안에 들어가면 근육이 수축하여 정구를 가두게 되죠. 정구의 가장 넓은 부분은 종종 입에 이완된 개구부보다 크고 발버둥 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이 남성은 고통스러워하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침을 흘리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엑스레이는 정구가 목구멍 근처 바닥 부분에 박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사들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강제로 빼내려다 깨뜨리면 유리 파편이 나올 수 있고 뒤로 밀면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그들은 그를 진정시키고 근육 이완제를 사용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외과의들은 특수 도구를 사용하여 손상 없이 전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남성은 완전히 회복했지만 며칠 동안 통증과 부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또한 겉보기에 무해한 장난의 위험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단독 사례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종종 비슷한 사건을 치료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구의 모양, 유리의 취약성, 그리고 턱의 역학이 실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의료팀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합니다. 재미있는 장난처럼 보이는 것이 순식간에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압박과 유행이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무시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6. 배터리 만찬 극단적인 의료 사례로 아일랜드의 66살 여성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위기 상황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60개의 배터리를 삼켰습니다. 이 사례는 의학적 이해에 도전하고 수술팀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더블린의 그린 밸리 병원에 극심한 통증으로 도착했으며 먹거나 마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수십 개의 더블A 그리고 트리플A 배터리가 소화기 계통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각각의 배터리는 유해 물질을 누출시켜 심각한 내부 손상이나 막힘을 유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입원하기 전에 55개의 배터리를 삼켰고 관찰 중에 5개를 더 삼켰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로써 총 개수는 60개가 되었고 이는 기록된 배터리 섭취 사례 중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수석 위장병 전문의인 사라 오브라이언 박사는 자신의 경력 중 가장 복잡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배터리의 무게로 인해 여성의 위가 골반 아래로 늘어져 처지는 희귀한 상태, 즉 위하수증이 발생했습니다. 3가지 주요 우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화학 물질 노출, 물리적 폐쇄, 그리고 소화 기능 장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이 응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의사들은 내시경과 수술을 혼합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절개를 통해 위에서 46개의 배터리를 제거했습니다. 나머지는 결장으로 이동시켜 추출했습니다. 이 과정은 8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며 의료진은 교대로 투입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배터리는 손상되지 않아 추가적인 합병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살아남았고 이후 정신건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내일건 악몽건설 현장은 위험하지만 하루를 마치고 머리에 심각한 못 부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리노이 출신의 32살 단테 오툴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뒷마당에서 창고를 짓던 중 단테는 머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실수로 네일건을 발사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고 작은 긁힌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그의 파트너 게일은 가벼운 상처처럼 보이는 곳을 닦고 하루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단테는 어지럽고 메스꺼우며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게일은 그에게 병원에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그의 두개골 깊숙이 중요한 뇌 영역 바로 앞에서 3.75인치짜리 못이 박혀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머리 꼭대기를 통해 들어가 의사들이 신경학적으로 조용한 영역, 즉 주요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위에 도달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마이클 레몰 박사는 그가 본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못은 주요 혈관과 중요한 구조물을 비껴갔기 때문에 단테의 생존은 기적적이었습니다. 외과의들은 조심스럽게 제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첨단 영상 장비를 사용하여 못의 경로를 파악하고 수술 중 뇌 기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들은 못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두개골의 일부를 티타늄 망으로 교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테가 기억 상실, 성격 변화,
또는 운동장애 없이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고 심지어 그 못을 기념품으로 간직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례 연구가 되었고 건설 안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일건 부상으로 매년 약 3만 7천 건이 응급실 방문이 발생합니다. 4. 가위가 미끄덩 때로는 심각한 사고가 일상적인 순간에 발생합니다. 중국 출신의 27살 린콩에게 일어난 일로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가 심각한 의료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식당에서 한 주간의 업무 마감을 축하하던 중 린은 이빨 사이에 음식이 낀 것을 느꼈습니다. 이쑤시개를 요청하는 대신 그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4인치짜리 손톱 가위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이빨 사이로 가위를 움직일 때 한 친구가 농담을 했습니다. 린이 웃는 순간 가위가 손에서 미끄러져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웃음은 순식간에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가위를 뱉어내려고 기침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가위는 식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즉시 의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에서 린은 창백하고 땀을 흘리며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삼킬 수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위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가위가 식도에 박혀 있으며 기관 및 주요 혈관과 같은 중요한 구조물에 가까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의사인 첸 박사는 복잡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가위는 어떤 움직임이든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움직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신 마취는 피했습니다. 대신 국소 마취를 사용하여 린을 깨어있고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내시경과 특수 도구를 사용하여 외과팀은 그의 목구멍을 조심스럽게 통과했습니다. 정밀함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가위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집중적인 30분 후 가위는 안전하게 추출되었습니다. 린은 경미한 흉터만 남았고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3. 휴대폰 밀수범 밀수는 전 세계 교도소 시스템의 문제이지만 인도 델리의 티아르 교도소에 수감된 28살 수감자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사례는 드뭅니다. 나만싱은 휴대폰을 몸 안에 숨겨 시설 내부에서 나중에 꺼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밀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1957년에 지어진 티아르 교도소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도소로 원래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17,000명 이상의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과밀은 활동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교도소 내에서 밀수품이 유통되기 쉽게 만듭니다. 싱은 이 고위험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번 시설 안으로 휴대폰을 성공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시도에서 그는 4대의 휴대폰을 숨겼고 그중 2대가 소화기 개통에 걸렸습니다. 며칠간의 복통 끝에 그는 의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남마노하르 로히아 박사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그의 위와 상부장에 2대의 장치가 걸려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크기와 위치 때문에 자연적인 배출이 불가능했고 장폐쇄, 내부 손상 또는 배터리 관련 합병증과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수석 위장병 전문의인 라제시 쿠마르 박사는 자신의 15년 경력 중 가장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표준 도구로는 휴대폰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없었고 수술은 그 위치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의료팀은 내시경과 외과적 지원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특수 도구를 사용하여 그들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의 위치를 바꾸고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추출했습니다. 4시간의 시술은 정밀한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2 휴대폰 모두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싱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티아르 교도소의 검문 강화와 더 엄격한 출입 검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엑스레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저희가 더 신기한 발견들을 찾아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계속되는 식기 강박증 식기류 섭취는 드물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인도에서는 의사들이 금속 물체를 삼키는 강박증이 있는 42살의 공장 노동자 요게 씨의 특이한 사례를 치료했습니다. 몇 달 동안 요게 씨는 지속적인 복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업무 스트레스와 식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자 그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종양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결과 예상치 못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위에는 63개의 숟가락과 함께 못, 드라이버, 그리고 다른 금속 물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과의사인 프라딥싱 박사는 스캔이 그렇게 많은 양으로는 거의 볼 수 없는 금속 물체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물체들은 장기를 압박하고 소화를 방해하는 단단한 덩어리인 거대한 위석을 형성했습니다. 일부 날카로운 도구들은 위 내벽에 작은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외과의들은 각 항목을 특정 순서로 추출하기 위해 수술 중 영상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제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6시간의 수술은 추가적인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정밀함이 요구되었습니다. 팀은 물건들을 제거하고 영향을 받은 부위를 복구했습니다. 추출된 금속은 여러 개의 수술용 트레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요게 씨는 살아남았지만 손상 정도 때문에 후속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강박적인 행동과 우울증을 포함한 근본적인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비식품성 물질을 섭취하는 질환인 이식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1. 궁극의 발견 2019년 45살의 건설 노동자 데이비드 마르티네즈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으로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수년간의 무거운 물건 들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치료에는 물리치료가 포함되었지만 증상이 악화되자 의사들은 전체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스캔 결과 그의 척추 근처에 남북전쟁 시대의 머스킷 총알처럼 보이는 것이 박혀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데이비드는 그것을 설명할 만한 외상 이력이 없었고 그 시대를 살기에는 너무 젊었습니다. 그의 가족사를 파헤친 연구자들은 데이비드의 고조할아버지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싸우다가 머스킷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역사 기록은 그 부상이 데이비드의 몸에서 물체가 발견된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머스킷 총알과 같은 이물질이 알려지지 않은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메커니즘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전달될 수 있을까? 나는 추측성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가상의 유전학자인 엘리자베스 호손 박사는 세포기억이나 각인이라는 아이디어를 탐구했지만 이 개념은 현재 과학적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 그 물체가 납을 방출하여 데이비드의 증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터 리드 의료센터에서 상상된 복잡한 수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물체를 제거했습니다. 그 후 그의 통증은 사라지고 건강이 호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역사, 생물학, 그리고 의학에 대한 흥미로운 만약에라는 아이디어를 탐구합니다. 이는 현대 과학이 여전히 미스터리를 품고 있음을 강조하고 언젠가 발견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15가지 놀라운 사례들을 통해 엑스레이 기술은 골절이나 질병 이상의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절망, 정신건강 문제, 사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잘못된 판단의 순간들에 대한 강력한 인간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예들은 통찰력과 경고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며 가장 이상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학적 발전을 소중히 여기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의학에서는 예기치 않은 것이 종종 현실이며 진실은 소설보다 더 기이할 수 있습니다.